비행기 이 탑승과 이제 그 안에서의 이야기만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3,000% 지금 멀리 갔는데 네. 그러면 돌아와서 네네. 돌아와야죠. 네, 이제 비행기 내리기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익스큐즈 하는 걸 잘 못하는 친구잖아요. 이게 비단 모르는 사람한테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익스큐즈를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되게 막역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 왜 남자 이제 뭐 여자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역한 사이끼리 욕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심한 욕을 많이 상스러울수록 우리 친분이 두텁잖아요. 그렇죠. 세게 때릴수록 친한 거고. 네, 맞아요. 세게 때릴수록 친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야만적인 그렇죠. 고등학교 학창 시절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익스큐즈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되게 치대는 성향이에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둘이서 길을 가요. 그러면은 이 친구 쪽으로 제가 자꾸 걸어가서 이 친구를 코너로 모는 성향이에요. 뭔지 아시죠? 네네네. 코너로 몰아. 그래도 이 친구가 자리를 바꿔. 그리고 이 친구를 또 바깥쪽으로 몰아. 차도로 몰아. 뭐 이런 사람인데 둘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도착해갈 때쯤에 이제 잠이 들었어? 잠이 깬 거죠. 이제 둘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막 밖에 막 불빛들 보이니까 이제 보인다 막 설레가지고 7시간 날아온 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깥 창측에 이 친구가 앉았고 저는 이제 통로 측에 앉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밖에 풍경 봐봐. 그래서 이 친구 쪽으로 제 몸을 한껏 기울여서 이렇게 보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니 짜증을 확 내면서 옆으로 좀 가라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뜰 때부터 너는 왜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몇 시간을 이러고 나는 좁아 죽겠는데 9시 이러면서 그제서야 짜증을 내는 거예요. 7시간 내내 이 친구 찌그러져 있었던 거죠. 야. 저는 이 친구한테 거의 안겨 있었던 거고 얘기하느라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되게 오래 막역한 친구인데 막역한 친구도 서로 되게 모르는 같이 살아보면 다르구나. 여행 가봐야 안 되니까. 맞아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나중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결혼하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막역하게 오랜 친구인데 그때 이 친구가 그렇게 익스큐즈를 못하고 그래서 호주에 도착할 때 당장 7시간 만에 다리를 폈던 그 친구가 아이고 저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 공항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7시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이 항공편 선택이 얼마나 안 좋았냐 하면 퍼스에서도 이상할 때 내렸구나. 7시간 걸리잖아요. 네. 출발 시간 비행기가 2시 반. 약간 연착됐어. 또 자정 넘어 나오는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항공편을 진짜 최악으로 고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는 그걸 몰랐죠. 블로그에도 그거 잘못 골랐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에서야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 현장의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항공편이 시간이 안 좋고 뭐 최악을 골랐고 이런 거 몰라. 모르고 이제 분위기를 보자면 인천국제공항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좋아. 홍콩 국제공항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호주의 퍼스라는 도시에 들어왔더니 이제 드디어 시골 느낌의 시골 터미널 느낌의 그런. 그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기도 좋은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인천공항과 홍콩공항에 비하면 이제 허름한. 맞아. 지어진 지 오래된 그런 이제 시골 느낌의 공항에 도착을 했죠. 입국 심사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문답을 해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호주 사람들을 오스트레일리아인을 오지라고 불러요. 자신들도 자기들이 오지라고 불러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호주에만 가면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버거킹을 호주에서는 헝그리잭스라고 브랜드가 호주에서만 헝그리잭스라고 돼 있어요. 그건 처음 알았어. 네, 그래서 버거킹 모양인데 이름이 헝그리잭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버거킹이에요. 거기에서 호주에서만 파는 버거가 있는데 그게 오지버거예요. 오지버거가 제가 이게 기억이 지금 애매한데 오지버거가 맥도날드에서 파는지 헝그리잭스에서 파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호주에 가면 오지버거가 있고 버거킹은 헝그리잭스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전 첫 오지와의 대면을 이제 입국 심사 때 해줘. 그래서 니네 뭐 왜 왔어? 어디 가서 자? 뭐 이런 걸 묻는데
호주는 그나마 이런 게 열려 있는 나라여서 입국 심사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게 제가 도착해서 어디를 가고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파워피잖아요. 숙소도 안 잡고 왔어. 진짜요? 네네네네. 가서 잡을 생각으로. 와. 와우.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같이 따라온 친구는 뭐 당연히 다 그런 줄 알고 따라온 거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찔한 거예요. 숙소 없이 외국인이 입국하는데 문답에서 어디 갈래 하는데 몰라 그냥 가서 알아볼 거야라고 하면은 호주 아니었으면 안 받아줬을 것 같은 그치.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얄짤없지. 미국이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런 건 문제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한다. 그래서 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얼마 있고 뭐 워홀로 왔고 뭐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입국 심사를 받고 도착을 했죠. 그래서 안 좋은 티켓팅을 인한 자정 넘은 시간에 네. 이제 딱 도착을 해서 문이 이제 착 열려서 그 공항의 그 대합실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네네네네. 이렇게 어서와 하고 기다리는 그렇죠. 곳. 어서와 하고 기다리는 곳으로 이렇게 네. 딱 갔어요. 네. 그럼 이 이제 어설프고 서투른 이 듀오가 듀오. 네, 워홀로 듀오가 이제 현지 숙박 계획이 없고 파워 P인 저를 따라온 이 친구랑 둘이서 이제 어딜 갈까를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한 거죠. 어딜 갈래? 그래서 지금 자정인데 또 택시를 타고 돈을 써야 되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돈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데. 그래서 공항에서 노숙을 할 거냐? 아니면 일단 시티를 가서 백패커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 네. 도미토리 형태의 그런 여행자 숙소를 백패커라고 이제 하는데 그 백패커스를 가볼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야.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상치 못한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게이트를 열고 나오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이제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 있는 계절이 다른 나라에 도착을 해서 네. 이름도 낯선 그 퍼스라는 도시에 가서 그 생소한 그 땅을 밟아서 문이 열려서 막 사람들 반겨줄 때 우리는 둘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데 혹시 제이콥 씨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 낯선 곳에 가서 저한테 누가 와서 제이콥 씨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웬일이야.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이거 예측은 본명을 불렀다면 항공사 직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알 수 있나요? 그쵸, 없어요. 근데 항공사 직원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렇게 이름표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제이콥 씨냐고 물어봤던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 동명이인이지 뭐.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네. 진짜 남반구에 그 적도를 넘어간 그곳에 아마 퍼스라는 도시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유명한 쪽은 다 동부 바닷가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퍼스는 왼쪽. 서부 바닷가에 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지만 보통 안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한국인들한테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누가 저를 이름을 부를 거라고 이제 상상을 못했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제이콥이라고 들고 있고 제이콥 씨냐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게 네. 무슨 일인가? 출발 전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이제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호주를 갈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정보가 이제 인터넷이 지금 같진 않았어요. 그때도 인터넷이 좋긴 했는데 인터넷 정보들이 지금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주를 갈 때 제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런 여행책 하나 호주 이렇게 써 있는 그거를 하나 제가 참고를 해서 보고 있었고 네. 다음 카페에 퍼스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퍼참이라고 부르는 카페가 있었어요. 오. 그 카페에서 정보를 이제 얻는 그 정도. 그럼 이제 각 기관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허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곳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때는 전문가들도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허접했어요. 그리고 SNS라는 말도 아직 상용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2010년이.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이 나와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상용화되기 전이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던 건 싸이월드. 그치. 저는 맞아요. 아직 싸이월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가 2010년에 호주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호주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이제 지금 보면 그때 충분은 했지만 지금에 비해서 활용력이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많은 기관이나 이런 것이 어설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왜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 궁금하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네. 네. 지난달에 제가 지난 방 때 얘기를 네. 했지만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신앙심이 피크일 때란 말이죠. 피크 상태로 이제 호주를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그걸 얻고 왔다 그랬는데 네. 당연히 이제 가서 교회를 어디 갈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저보고 너 가면 기왕이면 현지 교회 가라. 그러니까 한인 교회 가지 말고 현지 교회를 가서 그런 데 경험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 말이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는데 당연히 저는 현지 교회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인 교회는 어디가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가는 지역에 한인 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를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 잘 안 하겠는데 네. 공항 픽업 서비스 신청이 있는 거예요. 아. 교회인데 무료로 공항에서 픽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 이게 제가 출발하기 하루 전 상황이에요. 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충분치 않고 아직 허접하던 시기니까 이 신청이 이게 뭔가 이제 다이렉트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신청하기가 이렇게 쪽지 보내기처럼 이제 버튼이 있어서 네.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메모장처럼 제가 뭔가 쓸 수 있는 칸이 있고 그걸 쪽지 보내기로 누르면 접수가 되는 형태인데 그걸 보내고 나서 저한테 아무런 답신도 없고 제가 이제 뭐 이게 되는지 어쩐지 뭐 모르니까 네. 그 전에 신청한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도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전 보내봤던 거예요. 충분치 않은 정보로 제가 던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저 이때 호주 갔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정도로 보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받은 곳에서 열어본 거죠. 이거를 열어봤는데 이분들이 열어봤을 때 이 정보가 아마도 언제 온다라는 있는데 시간도 불정확한데 지금 상황 보니까 얘는 이미 비행기가 뜬 것 같아. 어머나 웬일이야. 얘는 신청을 했고 우리는 이제 받네. 그러니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접수라고 해야 될까요? 접수가 된지도 모를 만한 쪽지를 저는 던졌고 이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픽업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멋모르고 네. 실행력만 있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실행력만 있는 사람은 움직이면 사고예요. 뭔가 알 것도 일을 벌리면 민폐예요.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쪽지를 던지고 이게 얼마나 민폐가 됐냐 하면 자정 너무 도착했잖아요. 네. 연착이 되고 자정이 너무 도착을 했어. 이 사람들 언제 온지도 모르니까 저녁 시간 때부터 여기를 그냥 죽을 쳤던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신 분이 여자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얼굴은 검게 이제 호주의 그 뜨거운 태양에 약간 이제 검게 그을려서 동남아 느낌이 나는 정도로 얼굴이 약간 약간 거무잡잡한 피부를 가지셨고 눈이 굉장히 또 크셨어요. 근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나한테 제이콥님이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느낌이 별로 약간 무서운 정도로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럴만했던 거죠. 이 사람이 보내놓고 언제 온다는 얘기도 없이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가라 너가 라고 이제 지령을 받고 이분은 저녁 시간대 언제 온지도 모르는데 와서 죽치시고 생긴 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죽치시고 올 때마다 그럼 몇 분한테 그거를 제이콥이라고 물어봤겠어요. 이거를. 그러게. 와 그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아찔한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한 명이 오는 줄 알고 이분들이 숙소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쪽지 하나에. 그래서 어디에 묵을지 정해놨는데 보니까 한 명 오는 줄 알았는데 뭐 하나 달고 왔네 얘가. 제이콥이라는 인간이 친구를 다 알고 온 거예요. 친구 얘기는 없었는데 그래서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이분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 잘 때를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잡고 날아났는데 한 명이 더 있다. 어떡하냐. 근데 알아놓은 곳이 아마 2명에선 도저히 잘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명이 있는데 제가 하루만 자러 가는 거였던 거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소문 끝에 이분들은 괜찮다 하지만 둘이가 안 괜찮죠. 너무 죄송한. 근데 그렇게 알아봐가지고 어떤 분이
오늘 외박할 계획에서 집에 안 들어간다라는 곳을 알아낸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주인 없는 방에 가서 둘이 잔 거죠. 그날 이분은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저희는 이제 와 이런 일이 다 있고 막 이러면서 묵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셨냐 하면 블로그에 쓴 거를 읽어드리면 네. 우린 그 다음날 그 전도사님 따라서 텍스 파일 넘버를 만들고 이 텍스 파일 넘버라는 게 TFN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어떤 주민번호 같은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뗄 수 있게끔 징수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이걸 떼는 건데 이것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일들을 이분들이 코스로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와우. 웬일이야.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차에 싣고서 와. 시티를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픽업을 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돌면서 텍스 파일 넘버 이걸 만들고 핸드폰 사는 거 도와줘. 오. 핸드폰 개통하는 거 이런 거 다 해줘. 오. 현지 은행에 데려가가지고 계좌 하나 개설하고 와. 쇼핑센터 구경시켜주고 오. 시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경시켜주고 유학원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궁금한 거 여기서 물어보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처음 정착할 때 여기 써있는 걸 읽으면 처음 정착할 때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렸다. 찌꺼기 오. 하나 안 남기고 다 풀어버렸다. 이렇게 쓸 정도로 와. 가서 최고다, 저희가 최고. 하루 이틀 걸리면서 이것저것 막 하루 이틀? 물으면서 해갖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한 큐에 그냥 다 해주신 거예요. 논스톱 와, 서비스네. 최고다, 최고. 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굉장히 럭키한 상황인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한국에서 이런 데서 온다는데 이런 사람이 온다는데 너가 나가서 이걸 해줘 라고 지령을 내리신 거죠. 혹시 네. 성견지명이 있으신? 아니 영빨이. 영빨. 그래서 코스에 도착한 데 여기 써 있는 게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내 집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인터넷까지 하는 와. 엄청난 안락을 와우, 누렸다 와우, 이렇게 와우. 써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도 지금은 호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어디 가든 인터넷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맞아.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빠르게. 그렇죠. 네. 그럼 호주에서 인터넷 하려면 이런 USB 그런 걸 사야 돼요. 수신기 같은 거를. 그걸 꽂고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굉장히 느려요. 근데 그거를 사서 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난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파워 피니까. 다 현장에서 부딪혀볼 일이야. 근데 이거를 픽업 나오신 분이 몇 시간을 기다려갖고 저희를 픽업해서 차에 짐 실는데 한 명 올 줄 알았는데 두 명이 오니까 차에 짐 실는 것도 겨우 우겨놓고 저희를 태워서 예정했던 장소도 못 가고 수소문에 찾아오는 곳에 우리를 그러니까. 중에. 재우고 아마 새벽 4시인가 돼서야 아마 짐을 풀었었던 기억이 웬일이야. 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날 데리러 와서 와. 저희를 데리고 와서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기도를 얼마큼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저는 그걸 은혜다 이렇게 써놓는데 은혜 맞죠? 네, 네. 은혜인데 이 전도사님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사장님이 시킨 일이 이 움직이면 사고치고 민폐만 끼치는 녀석이 와서 자꾸 난이도를 높이는데 내 2명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 성함이 제가 유나랑 전도사님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 편지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내줘요, 영상 진짜. 편지. 네. 네. 전도사님, 제가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립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정말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네, 제가 평생 잘 간직하며 살 거고요. 저도 그걸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며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왜냐하면 전도사님이니까 제가 나누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또 이제 전도사님한테 맞아요. 그런 소명을 또 하나 거두는 그런 게 아닐까 네. 생각해서 차마 죄송해서 제가 연락을 못 드리겠어요. 잘 지내시나는 연락을 못 드리겠네. 혹시 보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던 네. 그래서 그렇게 호주에 정착을 하고 첫날 지내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야, 네. 진짜 오래 걸린다. 근데 정말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이콥님이 네. 그 극작가셔도 될 것 같아. 적절히 힘 줬다 뺐다 하시는데 보통이 아니셔. 그래요?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얘기 지금 이제 호주에 출발해서 네. 네, 호주 땅에 딱 밟는 날, 그 다음 날까지의 딱 얘기인데 네. 근데 어떻게 진짜 들으셨나요? 네.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우고 갈 수가 있지? 놀랍다. 놀랍다. 저 지금 집 짓는 거를 언제 지금 완공될지도 모르는 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알아보고 그렇죠. 또 미리 막 계획하고 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근데 와, 놀라운데? 네, 그 계획 없이 신앙으로 살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너무 좋다. 부럽다. 파워피의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워핏은 이런 거예요. 저희 딸한테 꼭 들으라고 해주고 싶어요. 아빠는 피가 아니다. 아빠 나름 계획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행 갈 때 네, 미국 갈 때 좀 덜한데 유럽으로 여행 갈 때 특히 저희 렌트카 여행을 많이 하니까 렌트카가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해요. 특히 그 이태리, 스페인 이쪽 나라들의 상태를 아니까 독일은 걱정 안 하지만 근데 프랑스도 걱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장이 안 되면 사실은 관계없는데 네. 제가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착하자마자부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순서도를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순서를 쫙 그려놔야지 눈이 감아져요. 머릿속에서 크게 순서도만 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구나. 순서도만 그리지 말고 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주소와 정확한 걸 해놓으라고 아빠. 이런. 제 아내가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도착했을 때 제가 그러거든요. 시나리오하고 알고리즘은 다르다. 시나리오는 순서대로 가는 거지만 알고리즘이란 맞아요.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이게 어. 수도 없는 가지가 맞아요.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안 되죠. 그러니까 파워 P던가 J로서 순서도를 그려야지 시나리오를 쓰면 안 된다. 시나리오는 100% 깨진다. 그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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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좀 대신일 수밖에 없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그 뒤에 이제 그 파워 P의 그 여정이 어떻게 가는지 보면 아마 재밌겠다. 거기서 그 결정을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결정들이 이제 막 이어져요. 네. 그래서 같이 간 제이 친구는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찢어지게 된 거죠. 각자의 그거를 존중해주면서 우리 각자의 길을 응원하자. 그러면서 파워 진짜 P 워홀러입니다. 은혜로 살기에는 피가 최고인 게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그래, 계획 없어도 그건가요? 다 먹이시는 은혜가 있다. 딱 이런 그렇죠. 예. 그 은혜를 1년 내내 경험하는 와.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방송은 아니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얼마나 이제 럭키한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마 되지 않을까. 네. 네, 되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이제 그 계획하지 않음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못한 채 삽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어머 이해가 간다. 난 이 부부 방송 하나 해야 돼. 하시죠. 사실 그렇게 만나거든 대부분. 이렇게 서로 반대로 보완되게. 근데 그거를 서로 이해해주고 해석하고 공유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어느 순간. 배우자분의 그렇죠. MBTI는 어떻게 되세요? ENTJ이고요. 와. 그 극강의 그 계획가 일잘러라고 표현하는 네네네. 일잘러 입장에서는 제가 약간 도라이인데 돌 플러스 아인데 그러니까 제 안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국제회의나 네.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포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하신 시나리오, 타임 테이블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중요하지. 사람이어서 맞아요. 큐시트나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결혼식 날에 큐시트를 써요. 큐시트를 만들어서 큐시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뭘 하고 그 큐시트 안에 이제 우리 결혼식에 도와주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의 동선까지 다 있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그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와. 이렇게만 해달라. 와. 그래서 그때 정말 다르다. 그분 생각난다. 저희 여행 그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5분 차이가 안 나게 스케줄을 네네네. 하셨다는. 네. 그분이 3박 4일 가족 여행을 가도 그걸 만들어 오신대요.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몇 시에 뭘 먹고 하는 거를 타임테이블 있죠. 쫙. 메뉴까지가 쫙 극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제 아내가 계획이나 이런 걸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성향상. 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억울한 거예요. 둘이 같이 어디 갈 때 제가 본인이 짠 여행을 따라만 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여행 계획을 짜라고 저한테 던져요. 그럼 저는 조식은 뭘 먹고 여기서 어디로 여행해서 점심을 뭘 먹고 먹는 어디로 것만 여행해서 짜는구나. 간식을 뭘 먹고 어디로 해서 저녁을 뭘 먹고 이러고 어디 가서 야식을 뭘 먹고 돌아오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줘요. 너무 좋다. 식사 계획만 있어. 식사. 그러면 식당은 다 정해주는 거지. 오 많이 하셨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죠. 내 손에선 최선이야. 여보 여기서 난 2개는 더 빼고 싶어. 왜냐면 여행은 현장 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야. 이게 제 여행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막 저는 이제 막 랜드마크 보는 여행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언제까지 어디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 앉아서 즐겨야 되고 뭐 어디 이렇게 풍경을 봐야 되고 저는 거기에 충실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식사 하나쯤은 포기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포기 못해. 이런 기준이 있는 반면 그 외에 어딜 가든 다 상관없어. 근데 다행인 건 안 해도 여행 스타일이 랜드마크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행이시다. 네. 그리고 식당도 제가 고른 대로 안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아내는 또 식당 고르는 스타일이 이렇게 맛집 이렇게 남들이 정해놓은 맛집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현지 가서 현지인들 많은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메뉴가 먹고 싶다를 어필하는 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아내는 그 안에서 그 마을을 돌아볼 수 있는 일정을 짜요. 되게 그런 게 그래서 맞는다는. 그러네. 하지만 욕을 먹는다는. 그렇지. 욕은 뭐. 아니, 그냥 이렇게 듣고,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욕을 먹으면서 굳이 한 끼를 더 먹는. 아내는 안 먹는 끼니를 제가 챙겨 먹는. 네, 그렇게 좋네요. 하죠, 여행을. 원래 남편은 와이프한테 야단 맞는 거고요. 어느 경제학자가 그 부분을 게임 이론으로 풀었대는데. 그래요? 네, 들어보고 싶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싶네요. 네, 왜 야단 맞는가? 그러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루어놓은 권력을 우리가 지금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 죄송하다. 제가 봤을 때 조선시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안 달랐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남존여비였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친구, 저랑 같이 갔던 이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그 연상의 누나와 결혼을 했거든요. 제 주변에 연상의 누나와 결혼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 보면은 그 친구들이 되게 잘 살아요. 왜 그런 거 말 하니? 듣고 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연하의 아내를 만난 친구들, 제 아내를 포함해서 내가 오빠랑 결혼했는데 왜 아들내미를 키우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속이 터져하는데 어차피 누나들은 애당초 동생이니까 내가 얘를 남자로서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다 우리 남편. 저 동생 할게요. 동갑이랑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동갑은 진짜 싸우고 애당초. 근데 오빠들은 혼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상이랑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같이. 있겠다. 네. 오히려 주눅들까봐. 내가 막 하면. 맞아요. 그리고 연상의 누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동생같이 느껴지면 결혼을 안 해요. 남자처럼 느껴야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은 하나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이름 부르고 야라고 해요.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남자로서 존중한다 마음을 품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셨나요? 전 그런 거 없었죠. 네. 근데 보통 우리는 오빠인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미 이게 뭐지 동생인가 이게 아들내미인가 뭔가. 그래서 남자는 평생 철 안 든다고 해요. 그 얘기 아시나요? 그 아동 심리학이 있고 여성 심리학이 있고 뭐 각각 심리학이 있는데 남성 심리학이 없어요. 그러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동 심리학에 들어가는군요. 성장을 안 하니까. 아동 심리학이랑 똑같아요. 아동 심리학이랑 똑같아요. 남자는 평생 가야 애라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남자의 문제는 아니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제가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해결되려면 여성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남자는 애라는 거를,
그렇게 마무리를 예쁘게 해볼까요?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구독보다는 댓글이 더 좋은 것 같아. 많은 댓글. 뭐 제가 댓글에 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네. 지난번 클립에 댓글 저밖에 안 달았더라고요. 네. 분발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댓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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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풍성한 얘기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